오 실장님, 오늘은 어떤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고객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면형 주방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면형 주방입니다. 대면형 주방이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봤었던 주방 생각해 보시면 뭐 일자라던가 기역자, 디귿자 형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말 그대로 대면형, 사람과 대면을 하며 주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방을 대면형 주방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인 거죠? 어떤 장점이 있나요? 대면형 주방에는 보통 아일랜드형이 많은데 가족 간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누군가 TV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방 활동을 하면서 TV를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도 있고요. 소통을 강조하는 가족 문화에 있어서 대면형 주방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아일랜드 주방은 큰 평형대에서만 가능해 보이는데 30평대에서도 가능한가요? 저희 릴스케어에서 2, 30평대 아일랜드 주방 만든 데 되게 많아요. 대면형 주방도 만들었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0평대에서 30평대 이렇게 많은 공간 안에서 대면형 주방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넓은 평수에서는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반면 20, 30평에서는 좀 다양한 고려를 해야지만 대면형 주방을 연출해 볼 수 있어요. 저희 집이 정말 가족 간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30평대 대면형 주방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제가 30평대의 대면형 주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구 간격의 최소 기준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보통 대면형 주방이라고 한다면 뒷열에 위치해져 있는 이 공간에 보통 냉장고장이랑 키 큰 장이 서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냉장고의 깊이감은 보통 키친핏의 경우에는 700, 뚱뚱이 냉장고의 경우는 9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일랜드의 깊이감은 보통 900에서 1200 사이가 돼요. 앞뒤로 수납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와 식탁 사이의 간격은 1200 정도, 식탁 사이즈가 보통 800에서 900 정도 된다고 보면 앞뒤의 공간 안에 의자도 끼워 넣어야 되는 500, 그러면 깊이감이 한 5m 200 정도 있어야지 대면형 주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주방이 5m면 30평대에서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주방 공간의 깊이감을 5m대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5m대가 가능하지 않다면 5m가 필요하지 않은 공간으로 연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방 발코니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식탁을 거실로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주방을 거실로 사용하고 거실을 주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5m가? 그런데 그것도 모든 집이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비내력벽이 아니라 내력벽인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확장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확장을 하더라도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확장을 할 때는 보통 행위허가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행위허가 신고를 하면서도 우리는 샤시 확장, 단열, 바닥 난방 연장 등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고민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력벽인지 확인하려면 이런 건 부동산에 미리 물어봐야 되나요? 근데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아파트 현장을 해본 인테리어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실거주자거나 아니면 매매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건축 도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건축 도면을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에 가셔가지고 이 건축 도면 안에 이 벽이 철거되나요? 물어보시면 확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확장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는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한 200에서 50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장할 때 단열은 어디까지 할 거며 샤시 교체는 어떤 스펙으로 할 건지 등등에 따라서 비용의 유무는 달라져요. 그런데 비용과 관련해서는 싱크볼의 위치나 쿡탑의 위치도 비용에 영향을 크게 주기도 해요. 아, 정말요? 싱크볼 위치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들어봐요. 싱크볼은 우리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썼던 물을 버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설비가 되게 많은데요.
급수관하고 배수관이 대표적인 하나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보일러에서 받아와서 분비하는 분배기란 애도 보통 싱크대 하단에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싱크대랑 하나의 세트를 이뤄서 이동했을 때 가장 깔끔하고 효용이 높아요. 이 세트로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럼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나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싱크볼 밑에 존재하는 급배수관과 분배기의 위치 이동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업체에서 찾게 되어져 있어요. 아, 분배기를 안 건드려야 좀 저렴하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 쿡탑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주방들은 대부분 다 기역자, 디귿자 주방이었어요. 벽면에 쿡탑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 쿡탑의 위에는 후드가 있고 그 후드는 자바라랑 연결돼서 바깥으로 내부에 있는 안 좋은 냄새나 연기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그것들을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집안 중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천장 공사를 한다던가 설비를 이동해서 자바라 라인을 연장시키는 등의 공사를 해야만 해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집을 사는 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공간에 잘 녹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원하는 주방이 대면형 주방이 맞다고 한다면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면형 주방의 가격이 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이쁜 주방을 만들거나 대면 주방 만들 때 사람들이 보통 선택하는 요소들이 더 있어요. 수전을 어떤 걸로 선택할지, 싱크볼은 어떤 걸로 선택할지, 상판은 어떤 종류로 선택할지, 서랍장의 액세서리는 무엇으로 갈지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차이 나니까 아직 고려할 사항이 많은 거죠.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릴스케어 홈페이지에 오면 20평대 주방만 따로 볼 수도 있고 30평대 주방만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